김진사 댁에 숨겨진 비밀. 정년이의 희생이 밝혀진다. 조선 중기,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은 가을 햇살 아래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는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고 맑은 개울물이 산자락을 따라 반짝였다. 마을 중심에는 기와가 반짝이는 대저택, 김진사 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진사, 본명 김칠화는 진사시에 합격한 사대부로 학문과 품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부인 정씨는 온화한 미소와 단아한 자태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0년 넘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소식이 끊임없이 오갔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김진사 댁,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인데 아이가 없다니. 하늘이 무심하시지. 바느질 꾼 옹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정씨 부인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 시부모님 눈치도 만만치 않을 거야. 과부 영순이 혀를 찼다. 시어머니가 워낙 엄하시니 정씨 부인이 고생 꽤나 하겠지. 김진사 댁의 대청마루는 늘 고요했지만 그날 저녁은 특히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정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시부모 앞에 앉아 있었다. 등불이 깜박이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실망이 서려 있었다. 이런 천벌 받을 일이 있나? 대가 끊긴 지 10년이 넘었거늘 내가 저승에 가서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뵙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각 단어는 정씨 부인의 가슴을 찔렀다.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싸늘한 침묵은 더 큰 압박이었다. 마침내 그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로 인해 이 집안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구나. 말이 없어도 속이 다 탄다.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삼켰다. 그녀의 손은 치마폭을 쥔 채 떨렸다. 하인 만득이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정씨 마님,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지. 저러다 병나시겠어. 그날 밤, 정씨 부인은 방 안에서 홀로 김진사를 기다렸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들어왔고 가을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서늘한 소리를 냈다. 김진사가 방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방님, 이 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아버님과 어머님의 호된 말씀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부디 소문나지 않게 씨바지 하나를 들이시옵소서. 김진사는 놀라며 단호히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 어찌 부인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낳겠어?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 마음을 다스리시오. 그러나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애원했다. 서방님, 저도 제 핏줄 아닌 아이는 싫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 마음고생함으로써 이 집안이 평안하다면 그게 효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제 뜻을 거절치 마시옵소서. 그녀의 간곡한 말에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의리,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부인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김진사 부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씨바지 이야기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렇게라도 대를 잇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소문이 나면 집안 망신이다. 신중히 하거라.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부부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시바지로 적합한 여인을 수소문했다. 마침내 그들은 정년이라는 여인을 찾았다. 정년이는 남편을 병으로 잃고 가난에 시달리며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돌보는 농민이었다. 그녀의 집은 허름한 초가로, 지붕은 바람에 흔들렸고 문은 삐걱거렸다. 정년이의 아들은 병약했고 약값이 절실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부탁하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돈을 벌어 기필코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김진사 댁의 시바지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정년이가 김진사 댁에 도착한 날, 마을은 안개로 뒤덮였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대문 앞에 섰다. 하인 만득이 그녀를 안내하며 속삭였다. 저 여인, 참으로 딱해 보이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 정씨 부인은 정년이를 맞이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잘 오셨소. 이 집에서 몸가짐 단정히 하시오. 정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김진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년이의 방으로 향했다. 정씨 부인은 방 안에서 홀로 창문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서방님이 저 여인의 방으로 가셨구나. 내가 보낸 길인데 어찌 이리 마음이 아픈가? 차가운 가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그녀의 한숨을 실어갔다. 김진사는 정년이의 방에 들어서며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잘 들거라. 나는 자네의 몸을 빌려 자식을 얻을 뿐이니 헛된 생각은 품지 마라. 아이에게 천한 기운이 묻지 않도록 몸가짐을 단정히 하거라. 정년이는 그의 차가운 말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치마폭을 쥐며 떨렸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소식이 퍼졌다. 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김진사 댁에 시바지가 들어왔다니. 세상에. 옹주는 바늘을 꿰며 웃었다. 정씨 부인이 어지간히 마음고생했겠구먼. 그래도 대를 잇는 게 집안의 큰일이지.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저 여인, 무슨 사연이 있기에 시바지를 자청했을까? 뭔가 아픈 일이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정년이의 결심과 정씨 부인의 희생은 집안의 운명을 바꿀 첫걸음이었다.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충청도 산골마을은 늦가을로 접어들며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낙엽이 흩날렸고 마다니의 매화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다. 정년이가 시바지로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난 그날,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창호지 너머로 흐릿한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치마폭을 쥔 채 떨렸고 가슴은 남편 김칠화가 정년이의 방으로 향했던 그 밤의 기억으로 여전히 무거웠다. 내가 보낸 길이라지만 어찌 이리 마음이 찢어지는가? 그녀는 홀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다. 하인 만득은 멀리서 주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씨 마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시바지를 들이자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선택이셨지.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진사 댁에 시바지가 들어왔다니. 정씨 부인이 어지간히 마음고생했겠어.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멈추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정씨 마님의 성품이 워낙 고우니 저 여인을 받아들인 것도 집안을 위한 희생일 거야. 과부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덧붙였다. 그 여인,
정년이란 여인도 사연이 있겠지. 가난한 농민이 시바지를 자청하다니. 무슨 절박한 이유가 있을 거야?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이 소식을 주고받으며 김진사 댁을 힐끔거렸다. 김진사, 학문 높은 양반이니 신중히 했겠지. 그래도 소문이 퍼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한 상인이 중얼거렸다. 정년이는 김진사 댁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고향에 두고 온 병든 아들과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흔들렸다. 그녀는 매일 새벽 허름한 옷을 입고 마당 한 구석에서 물을 기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아들, 지금쯤 어머님이 잘 돌보고 계시겠지? 이 돈으로 약을 사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김진사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를 더욱 외롭게 했다. 그는 정년이와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오직 아이를 얻기 위한 의무로만 그녀를 대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거라. 이 집안의 명예가 달려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정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예,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한편 정씨 부인은 날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로 말했다. 정년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한다. 내가 어미로서 책임을 져야지. 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다. 내 핏줄 아닌 아이를 어찌 어미라 부르며 품을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진사는 부인의 고통을 알면서도 부모님의 압박과 집안의 대를 잇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밤마다 대청마루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부인, 내가 어찌 이리도 무능한가? 당신의 희생을 어찌 갚아야 하나? 며칠 뒤 정년이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하인 만득이 이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정씨 부인에게 알렸다. 마님, 정년이 아씨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정씨 부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잘 돌보도록 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마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순이가 우물가에서 말했다. 정년이가 아이를 가졌다던데. 김진사 댁에 드디어 대를 이을 후사가 생기는구먼. 옹주는 바늘을 꿰며 웃었다. 정씨 부인이 어지간히 마음을 다잡았나 보지.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저 여인, 정년이가 아이를 낳고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정년이의 배가 불러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대를 이을 후사가 생겼다며 미소를 띄었지만 정씨 부인에게는 여전히 엄격했다. 아이를 낳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명심하거라.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커져갔다. 그녀는 정년이와 마주칠 때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몸조리 잘 하시오. 이 집안의 미래가 달렸소. 정년이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다. 예, 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고향의 아들과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갈기갈기 찢어졌다. 내가 낳을 이 아이. 내 품에 안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 이 길을 택한 거야? 김진사는 정년이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지만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다. 그는 정씨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부인, 내가 잘못했어. 이 모든 게 내 불찰이요.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방님,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집안을 위한 일이니 마음 아파 마시옵소서.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마을 장터에서는 이 소식이 화제였다. 한 상인이 말했다. 김진사 댁에 후사가 생긴다니. 큰 경사야. 그러나 다른 이는 혀를 찼다. 정씨 부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나. 시바지를 들인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야. 하인 만득은 창고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 집안, 겉으론 화려해도 속으론 바람 잘 날 없네. 정년이의 배가 점점 불러오며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방에서 고향의 아들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내 아들아, 어머니가 곧 돌아갈게. 이 아이를 낳고 너를 살릴 약을 구하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결심은 굳건했다. 정씨 부인은 정년이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인도 고통스러울 터인데 나와 다를 바 없구나. 과연 정년이의 출산은 집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충청도 산골마을은 겨울의 초입에 접어들었다.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첫눈이 소복이 쌓였고 마당의 고목은 차가운 바람에 앙상한 가지를 흔들었다. 정년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녀의 걸음은 무거워졌다. 집안은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창호지 너머로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택한 길이지만 이 아이를 어찌 품어야 하나? 그녀의 손은 치마폭을 쥔 채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인 만득은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다. 정씨 마님, 참으로 고통스러우시겠지. 시바지 아이를 어미라 부르다니. 쉬운 일이 아니야.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소식이 여전히 화제였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년이 아씨가 곧 아이를 낳는다던데. 김진사 댁에 드디어 후사가 생기는구나.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꿰며 웃었다. 그러게, 정씨 부인이 어지간히 마음을 다잡았나 보지. 참 대단한 여인이야. 과부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덧붙였다. 정년이란 여인, 아이를 낳고 떠나면 어찌 살아갈까? 고향에 아픈 아들이 있다던데. 마음이 찢어질 거야?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 상인이 말했다. 김진사 댁에 경사가 생겼으니 마을도 덩달아 활기가 돌겠지. 그러나 다른 이는 혀를 찼다. 정씨 부인이 얼마나 소가리할까? 그 여인도 정년이도 다 불쌍해. 정년이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눈빛은 고향에 병든 아들과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흔들렸다. 그녀는 매일 새벽 마당 한 구석에서 차가운 물을 기르며 기도했다. 내 아들아, 이 아이를 낳고 너를 살릴 약을 구하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의 손은 배를 어루만지며 떨렸다. 김진사는 정년이를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하인 만득에게 지시했다. 정년이가 잘 먹고 있는지, 몸조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확인하거라.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진사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보군. 드디어 정년이가 진통을 시작한 날.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산파가 급히 불려왔고 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씨,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명심하거라.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휘몰아쳤다. 내 핏줄 아닌 아이를 어찌 어미라 부를까?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몇 시간 뒤 정년이의 방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산파가 기쁜 얼굴로 나와 말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시부모는 드디어 대를 이을 후사가 생겼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이 아이가 이 집의 미래가 되겠구나. 나하. 정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은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고 그 따뜻함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품에 안고 갈 수 없구나.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약속대로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정년이는 떠나야 했다. 떠나는 날, 이른 새벽 마당은 서리로 하얗게 덮였다. 정씨 부인은 유모에게 아이를 안고 나오라 명했고 정년이에게 은전 주머니를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이 은전을 바꿔라. 다시는 이 집 근처에 발을 들이지 마라. 아이를 아낀다면 내 존재를 깨끗이 지우고 평생 입을 다물거라. 정년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예, 마님. 이 아이가 복 많고 건강히 자라길 빌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다. 정년이는 은전을 품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허름한 초가집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안고 그녀를 맞았다. 정년아, 어찌 이리 수척해졌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약값을 구해왔습니다. 그녀는 은전으로 약재를 사 아들의 병을 치료했고 남은 돈으로 작은 밭을 구입해 시어머니와 아들을 돌보며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김진사 댁에 두고 온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깊이 박혔다. 밤마다 달빛 아래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 아들아, 너는 잘 자라고 있겠지? 어미는 너를 잊지 않을게.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아이가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 정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지 않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내 핏줄 아닌 아이를 어찌 사랑하랴? 그녀는 속으로 한탄했다. 김진사는 아이를 보며 기뻤지만 정씨 부인의 고통을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대가 이어졌으니 정씨 내가 잘 키워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김진사 댁에 후사가 생겼으니 경사로구나. 그러나 순이는 우물가에서 한숨을 쉬었다. 정년이란 여인, 아이를 두고 떠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과연 이 아이의 탄생은 집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충청도 산골마을은 봄을 맞아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감쌌다. 김진사 댁의 마당에는 매화꽃이 만개했고 기와 지붕 위로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정년이가 낳은 아들 진우는 유모의 손에서 자랐지만 정씨 부인의 차가운 태도 아래 그늘진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정씨 부인은 진우를 품에 안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언제나 무미건조했다. 내 핏줄 아닌 아이를 어찌 어미라 부를까? 그녀는 밤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김진사는 아들을 보며 기뻤지만 그의 유약한 성정과 허약한 몸을 질책하기 바빴다. 진우야, 사대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학문에 정진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오갔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진사 댁 도련님. 참으로 연약해 보이더라. 정씨 부인이 차갑게 대하니 아이가 제대로 크겠나?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멈추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시바지 아들이라지만 어미가 따뜻하게 품어줘야지. 저러다 병약해질라. 과부 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정씨 부인도 어지간히 마음고생이 심할 거야?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지 않나?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이 소식을 주고받았다. 한 상인이 말했다. 김진사 댁 도련님이 학문에 소질이 없다니. 참 안타깝지. 다른 이는 혀를 찼다. 정씨 부인이 저를 품지 않으니 아이가 어찌 밝게 자랄까? 진우는 유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랐다. 유모는 따뜻한 손길로 진우를 돌봤고 그녀의 아들 막동은 진우와 형제처럼 지냈다. 막동은 건장하고 마음이 넓은 아이로 진우를 늘 챙겼다. 도련님, 같이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막동의 밝은 목소리에 진우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집안으로 돌아오면 진우는 아버지의 질책과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짓눌렸다. 그는 방에서 홀로 책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찌하면 아버님과 어머님께 인정받을까? 그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졌다. 한편 정년이는 고향의 초가집에서 아들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았다. 그녀가 김진사 댁에서 받은 은전으로 아들의 병은 나았고 작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밤마다 그녀는 김진사 댁에 두고 온 아들 진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아, 너는 잘 크고 있겠지? 어미는 너를 잊을 수 없구나. 그녀는 달비달에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년이의 아들, 덕수는 건강하게 자라며 어머니를 도왔다. 그는 나무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효심 깊은 아들로 알려졌다. 마을 우물가에서 순이가 말했다. 정년이 아들 덕수. 참으로 건장하고 마음이 착하구나. 저 어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리 훌륭한 아들이 있다니. 옹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정년이도 참 대단한 여인이야. 고향에서 묵묵히 살아가니? 김진사 댁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정씨 부인을 압박했다. 진우가 유약하니 내가 더 엄하게 키워야 한다. 사대부의 아들이 저리 나약해서야 되겠나?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한탄했다. 내가 이 아이를 품지 못하니 어찌 잘 키우겠나? 김진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피를 물려받았건만 어찌 이리 유약한가? 그는 정씨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부인, 진우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오. 아이가 잘못은 없지 않소? 정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서방님, 저도 알지만 이 마음이 어찌 쉽게 열리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학문에 힘썼지만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 탓에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그는 마당에서 막동과 놀며 잠시나마 웃음을 찾았다. 막동은 진우에게 말했다. 도련님,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 큰 사람이 되실 거예요. 진우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막동아, 너처럼 씩씩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는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하인만득은 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도련님, 참으로 외로워 보이네. 정씨 마님이 저를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으련만. 마을에서는 김진사 댁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한 상인이 장터에서 말했다. 김진사 댁 도련님이 너무 연약하다니. 앞으로 어찌 집안을 이끌까?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씨 부인이 아이를 품지 않으니. 저러다 집안의 그늘이 더 짙어지겠어. 순이는 우물가에서 한숨을 쉬었다. 진우 도련님이 불쌍해. 어미의 정을 못 받고 자라니. 마음이 얼마나 허할까? 정면이의 고향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는 퍼졌다. 한 이웃이 말했다. 정년이가 시바지로 갔다 온 뒤로 더 말이 없어졌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정년이는 그저 묵묵히 밭을 일구며 아들과 시어머니를 돌봤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진우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시간이 흘러 진우는 점점 자랐다. 그는 학문에 힘썼지만 여전히 유약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질책을 받았다. 정씨 부인은 아이를 멀리하며 자신의 고통을 삼켰다. 김진사는 부인과 아들 사이의 거리를 보며 한탄했다. 내가 어찌 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하나? 과연 진우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충청도 산골마을은 가을로 접어들며 단풍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김진사 댁의 마당은 낙엽으로 뒤덮였고 비와 지붕 위로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 진우는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렵게 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유약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김칠화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정씨 부인은 여전히 진우를 차갑게 대했고 유모와 그녀의 아들 막동만이 진우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진우는 막동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의 짐은 무겁고 길은 험했다. 울창한 숲속을 지나던 중 갑작스레 멧돼지가 나타났다. 거친 울음소리와 함께 멧돼지가 돌진하자 진우와 막동은 피할 새도 없이 쓰러졌다. 진우는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막동은 다리를 다쳤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들을 발견한 이는 마을에서 나무를 하던 덕수, 정년이의 아들이었다. 덕수는 효심 깊은 나무꾼으로 어머니 정년이와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다. 그는 피투성이인 두 사람을 보고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이요? 정신 차리시오. 막동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멧돼지 습격을 받았소. 제발 도련님과 저를 도와주시오. 덕수는 지체하지 않고 진우를 등에 업고 막동을 부축해 집으로 향했다. 그의 초가집은 비록 허름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집에 도착하자 덕수는 어머니 정년이와 부인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부인. 다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어서 도와주세요. 정년이는 문을 열고 나오다 두 사람의 몰골에 놀라며 말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서 안으로 들여. 그녀는 급히 아랫목을 준비하고 덕수는 의원을 불러오러 달렸다.
정년이는 두 젊은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상처를 닦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다. 진우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올리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열이 높구나. 제발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그녀의 눈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의원이 도착해 상처를 치료하며 말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정년이는 밤새 두 사람을 간호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순이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년이 아들 덕수가 양반 도련님을 구했다던데. 참 대단하지. 바느질 꾼 옹주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정년이네 집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야. 과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효자가 또 어디 있겠나? 정년이도 참 복 받은 여인이지. 사흘째 되는 날, 진우가 깨어났다. 그는 정년이의 따뜻한 손길에 놀라며 말했다. 아주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정년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다친 이를 돕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나?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돌봤을 뿐이야. 진우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머니는 내가 아파도 이렇게 다정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따뜻함이 진정한 어미의 정인가? 막동도 차츰 회복하며 덕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덕수 형, 자네 어머니는 참 자애로우시구나. 우리 도련님도 이런 정을 처음 받아보셨을 거야? 덕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저를 이렇게 키우셨지. 자네 도련님도 좋은 분이야. 며칠 뒤, 막동이 김진사 댁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집안은 달칵 뒤집혔고 김진사는 급히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내 아들이 무사한가? 덕수가 문을 열고 차분히 답했다. 나리, 도련님은 무사하시니 걱정 마시옵소서. 어머니와 의원이 정성껏 돌봤습니다. 김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허름한 초가집의 따뜻한 분위기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비록 가난한 집이나 어찌 이리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가?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그러다 정년이의 얼굴을 보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여인은? 설마? 정년이도 늙은 김진사를 알아보고 손에 든 약초를 떨어뜨릴 뻔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숨을 삼켰다. 덕수가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자 그들은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정년이와 은밀히 대화를 나눴다. 이런 기막힌 인연이 있나? 자네를 다시 보리라곤 꿈에도 몰랐네. 정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별거 없으셨는지요? 김진사는 진우의 출생 비밀을 언급하며 말했다. 저 아이가 자네 배에서 나왔음을 세상이 알면 벼슬길이 막힐지도 모르네. 부디 이 비밀을 묻어주게. 정년이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을 위해 소인은 평생 입을 다물겠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정년이의 따뜻함에 끌렸다. 그는 떠나기 전 말했다. 아주머니, 저는 김진우라 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년이는 눈물을 삼키며 답했다. 도련님, 건강히 잘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과연 이 인연은 어떻게 이어질까?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충청도 산골마을은 겨울이 깊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휩쓸었다.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눈이 소복이 쌓였고 마당의 매화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떨었다. 진우는 멧돼지 습격에서 회복한 후 나무꾼 덕수의 집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년이의 따뜻한 손길과 그 집의 온화한 분위기는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마차 안에서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아주머니의 정성. 어찌 그리 따뜻했는지. 어머니께서는 내게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덕순의 집에서 받은 온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한편 정씨 부인은 진우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잘 돌아왔구나. 앞으로는 조심하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고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물러났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 이야기가 화제였다. 순이 아주머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진사 댁 도련님이 나무꾼 덕수 덕에 목숨을 건졌다니. 참 기막힌 인연이야.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멈추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정년이네 집이 가난해도 마음이 참 따뜻하지. 도련님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지? 과부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년이란 여인, 참으로 대단해. 자기 아들 돌보며 고생하는데도 남을 그렇게 정성껏 돌보다니?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이 소식을 주고받았다. 한 상인이 말했다. 김진사 댁 도련님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앞으로 더 강해져야 할 텐데. 다른 이는 혀를 찼다. 정씨 부인이 저를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으련만.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 진우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학문에 힘썼지만 여전히 유약한 모습이었다. 김진사는 아들의 나약함에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사대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의 질책은 날카로웠고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덕순의 집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 그는 종종 마을로 돌아와 덕수의 집을 찾았다. 덕수 형, 아주머니 잘 지내시나? 진우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덕수는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는 늘 건강하시지. 도련님, 어찌 이 먼 길을 또 오셨나? 정년이는 진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 아들. 이렇게 훌륭히 자랐구나. 그러나 그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애써 태연히 말했다. 도련님, 어찌 이리 자주 오시나? 건강히 잘 지내시길 빌게요. 정년이는 고향에서 아들 덕수와 시어머니를 돌보며 묵묵히 살았다. 그녀의 초가집은 여전히 허름했지만 작은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 생계를 꾸렸다. 밤마다 그녀는 진우를 떠올리며 기도했다. 내 아들아, 너는 양반집에서 잘 크고 있겠지? 어미는 너를 멀리서만 지켜볼 뿐이야. 덕수는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다. 어머니,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요즘 자주 한숨을 쉬시네요. 정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덕수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어미는 그저 감사할 뿐이야.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진사 댁에서는 정씨 부인이 여전히 진우를 멀리했다. 그녀는 밤마다 대청마루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내가 어찌 이 아이를 품지 못하는가? 내 마음이 이리 좁으니?
김진사는 부인의 고통을 알았지만 달리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진우에게 말했다. 어머니께 효도하거라. 내가 잘해야 집안이 평안하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꼈다. 어머니께서 어찌 나를 저리 차갑게 대하시는 걸까? 그는 덕순의 집에서 받은 따뜻함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았다. 마을에서는 진우의 이야기가 계속 퍼졌다. 순이가 우물가에서 말했다. 진우 도련님이 자주 나무꾼 집을 찾는다던데. 참 이상한 인연이야. 옹주는 바늘을 꿰며 웃었다. 저런 따뜻한 집이 드물지. 도련님이 그곳에서 위로를 얻나 보지? 영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정년이란 여인, 무슨 사연이 있기에 도련님이 저리 자주 찾는 걸까? 한편 정년이의 고향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졌다. 한 이웃이 말했다. 정년이가 예전에 양반댁에서 시바지를 했다던데. 그 뒤로 더 말이 없어졌어. 덕수는 어머니의 과거를 모른 채 진우와의 우정을 쌓았다. 도련님, 다음에 오시면 우리 밭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읍시다. 그의 밝은 목소리에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김진사는 정년이와의 재회를 잊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대청마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정년이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이야? 진우가 그 집에 끌리는 것도 운명인가? 그는 정씨 부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부인, 진우가 나무꾼 집을 자주 찾는다 하오. 그곳에서 위로를 얻는 모양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정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서방님, 저도 알지만 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네요.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뒤섞였다. 진우는 덕순의 집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는 정년이의 따뜻한 미소와 덕수의 지혜로운 말에 끌렸다. 덕수 형, 자네는 어찌 이리 지혜로운가? 비록 글은 많이 읽지 않았어도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리네. 덕수는 겸손히 웃으며 말했다. 도련님, 그건 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지요. 어머니의 사랑과 슬기로움이 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정년이는 두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히 자라다니? 하지만 나는 멀리서만 지켜볼 뿐이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과연 이 인연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 다음 장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충청도 산골마을은 봄을 맞아 따스한 햇살이 마을을 감쌌다. 김진사 댁의 마당에는 매화꽃이 만개했고 비와 지붕 위로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그러나 집안은 무거운 그림자로 뒤덮였다. 김진사, 김칠화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숨소리는 약해졌다. 정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어찌 이리 빨리 저를 두고 가시려 하십니까? 김진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인, 내가 떠나기 전에 진우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어. 그는 진우를 방으로 불러들였다.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우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어미는 정씨 부인이 아니야. 내 친어미는 정년이. 그 나무꾼의 어머니란다. 진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게 무슨...
아버님, 그게 사실입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너를 낳고 집안을 위해 떠나탄다. 부디 그녀를 원망치 말고 내 어미의 희생을 기억하거라. 진우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덕순의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의 이유를 깨달았다. 그 아주머니, 내 친어미셨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왔다. 정씨 부인은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흐느꼈다. 내가 어찌 저를 품지 못했나? 이 죄를 어찌 갚으리오? 마을 우물가에서는 김진사의 병세 소식이 퍼졌다. 순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진사 나리가 위독하시다던데. 참 안타깝지. 바느질 꾼 옹주가 바늘을 멈추며 말했다. 그러게, 진우 도련님이 이제 집안을 이끌어야 할 텐데. 절이 유약해서 어찌하나. 과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진우 도련님. 나무꾼 집에서 힘을 얻은 모양이야. 그 인연이 참 기묘하지.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김진사 댁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길지도 몰라. 진우 도련님이 잘 버텨야 할 텐데. 몇 년 뒤 정년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초가집 아랫목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었다. 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힘을 내세요. 의원을 다시 불러올게요. 정년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덕수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 어미는 만족하단다. 그때 진우가 급히 말을 몰아 정년이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주머니, 저 김진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덕수가 문을 열자 진우는 정년이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버님께 모든 걸 들었어요. 당신이 제 친어미시라고요? 빵.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년이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도련님, 어찌 그 비밀을 아셨나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당신의 희생 덕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저를 살린 그 정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정년이는 아들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어미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녀는 행복과 안도 속에 눈을 감았다. 덕수는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 비밀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앞길을 위해 말씀 안 드렸을 뿐이에요. 진우는 덕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덕수 형, 우리가 형제였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묶었어.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감탄했다. 순이가 우물가에서 말했다. 정년이와 진우 도련님이 모자지간이라니. 이런 기막힌 인연이. 옹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년이의 희생이 드디어 빛을 봤구나. 참 대단한 여인이야.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우 도련님이 이제 어미의 사랑을 알았으니 더 강해질 거야.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김진사 댁의 이야기가 마을에 오래 전해지겠지? 참으로 감동적이야. 진우와 덕수는 형제임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하며 살았다. 진우는 정씨 부인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어미의 진실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희생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진우를 끌어안았다. 진우야, 내가 너를 품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어미가 되련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정년이의 희생과 사랑은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매화꽃 아래 모여 이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되새겼다. 진우와 덕수는 마을을 위해 힘을 합쳤고 그들의 우정과 형제애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